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37장 죽음이라는 이름의 수학자 매튜, 무슨 일이야? 아프니? 마릴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애는 손에 흰 수선화 꽃다발을 들고 복도를 지나왔죠. 그때 이후로 애는 한동안 흰 수선화의 모습이나 향기를 좋아할 수 없었어요. 마릴라의 외침을 듣고 애는 현관에 서 있는 매튜를 발견했어요. 매튜의 손에는 종이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애는 꽃을 떨어뜨리고 부엌을 가로질러 마릴라와 동시에 매튜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매튜는 문지방을 넘자마자 쓰러졌거든요. 기절했어. 마릴라가 헐떡이며 말했어요. 앤, 마틴을 데려와. 빨리, 빨리. 그는 헛간에 있어. 우체국에서 돌아온 마틴은 곧장 의사를 부르러 달려갔어요. 오는 길에 오차드 슬로프에 들러 베리 부부에게도 알렸죠. 볼 일이 있어 그곳에 있던 린디 부인도 함께 왔어요. 앤과 마릴라가 정신을 잃은 매튜를 되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죠. 린디 부인은 그들을 부드럽게 밀치고 매튜의 맥박을 확인한 후 귀를 그의 가슴에 대었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거렸죠. 오, 마릴라. 린디 부인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글쎄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네. 린디 부인, 설마 매튜가 그가. 애는 차마 끔찍한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어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속이 메스꺼렸죠. 앤, 얘야, 맞아, 나도 걱정스럽구나. 저 사람 얼굴을 보렴. 내가 저 표정을 여러 번 봤는데 너도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애는 여전히 누워있는 매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거기에는 영원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죠. 의사가 왔을 때 그는 죽음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고통 없이 찾아왔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마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이었을 거라고요. 그 충격의 비밀은 매튜가 들고 있던 종이에 적혀 있었어요. 마틴이 그날 아침 우체국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그 안에는 애비은행의 파산 소식이 담겨 있었어요. 그 소식은 에이벌리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하루 종일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린 게이블스를 찾아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위로했어요. 수줍고 조용했던 매튜 커스버트가 처음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순간이었죠.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내려앉아 마치 왕관을 쓴 사람처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고요한 밤이 그린 게이블스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오래된 집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거실에는 매튜 커스버트가 관 속에 누워 있었어요. 그의 긴 회색 머리카락이 평온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마치 깊은 잠에 빠져 행복한 꿈을 꾸는 듯 작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주위에는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결혼 전에 심었던 오래되고 향기로운 꽃들, 매튜가 늘 비밀스럽게 말없이 사랑했던 꽃들이었죠. 애는 그 꽃들을 모아 가져왔어요. 창백한 얼굴에 고통과 눈물은 없었지만 슬픔에 잠긴 눈으로 매튜를 바라보았죠. 그것이 애니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그날 밤, 베리 가족과 린디 부인은 함께 밤을 새웠어요. 다이애나는 동쪽 다락방으로 가서 앤이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앤, 오늘 밤 나랑 같이 잘래? 고마워, 다이애나. 앤은 친구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죠.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해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 나는 두렵지 않아. 매튜 일이 있고 나서 단 한순간도 혼자 있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혼자 있고 싶어. 완전히 조용하고 고요하게 앉아서 이 상황을 느껴보고 싶어. 아직 실감이 안 나. 어떨 때는 매튜가 죽었을 일 없다고 느껴지고 또 어떨 때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것 같아. 그때부터 이 끔찍하고 무거운 아픔이 계속되고 있어. 다이애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릴라의 격렬한 슬픔은 평생 지켜온 습관과 자제력을 깨고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 앤의 고통보다는 이해하기 쉬웠죠. 하지만 다이애나는 앤을 배려하며 조용히 방을 나섰어요. 앤은 비로소 슬픔과 마주할 시간을 갖게 되었죠. 앤은 눈물을 흘리고 싶었어요. 너무나 사랑했고 늘 친절했던 매튜. 어제 저녁에 진녘에 함께 산책했던 매튜. 지금은 차가운 방에 누워 영원한 잠에 빠진 매튜에게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창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별을 올려다봐도 눈물은 나오지 않고
똑같은 끔찍하고 무거운 고통만이 계속되었어요. 애는 하루 종일 이어진 고통과 긴장감에 지쳐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애는 깨어났어요. 정적과 어둠 속에서 하루 동안의 기억들이 슬픔의 파도처럼 밀려왔죠. 애는 매튜가 마지막 저녁에 문 앞에서 웃으며 작별 인사를 하던 모습, 그리고 그의 목소리로 내 딸,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딸이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마음껏 울었어요. 말일 나는 앤의 울음소리를 듣고 살며시 들어와 앤을 위로했어요. 그래 그래 그렇게 울지 마, 앤.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일이란다. 그렇게 울어서는 안 돼. 나는 오늘에야 그걸 알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매튜는 항상 나에게 착하고 친절한 오빠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실 거야. 오, 그냥 울게 해줘, 마릴라. 앤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눈물은 이 아픔처럼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아. 잠깐만이라도 여기 있어줘. 내 곁에 팔을 두르고 있어줘. 그래, 바로 그거야. 다이애나가 있으면 안 돼. 다이애나는 착하고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다이애나의 슬픔이 아니잖아. 다이애나는 밖에 있고. 내 마음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와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 이건 우리의 슬픔이야. 내 것과 내 것. 오, 마릴라. 매튜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서로가 있잖니, 앤. 내가 여기 없었다면, 혹은 내가 아예 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 앤. 내가 내게 좀 엄격하고 모질게 대했을 수도 있지만, 매튜만큼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야 해.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싶구나. 마음속으로 하는 말은 늘 쉽지 않았지만, 이럴 때는 쉬워. 나는 너를 내 핏줄처럼 사랑하고, 내가 그린 게이블스에 온 이후로 내 기쁨이자 위안이었단다. 이틀 후 사람들은 매튜 커스버트를 그의 집 문지방 너머로 그가 갈고 사랑했던 들판과 심었던 과수원, 그리고 나무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에이벌리는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고 그린 게이블스에서도 일상은 예전처럼 돌아가고 해야 할 일들이 규칙적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익숙한 모든 것 속에 상실이라는 아픈 감각이 남아 있었죠. 슬픔을 처음 겪는 애는 매튜 없이도 세상이 이렇게나 똑같이 흘러간다는 사실이 슬프게 느껴졌어요. 애는 소나무 숲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와 정원의 연분홍, 꽃봉오리를 보면서 옛날의 기쁨이 다시금 밀려오는 것을 느꼈을 때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꼈어요. 다이애나의 방문은 즐거웠고 다이애나의 명랑한 말과 행동은 앤을 웃게 만들었어요. 요컨대 꽃과 사랑과 우정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은 그녀의 상상과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감동시키는 힘을 잃지 않았고 삶은 여전히 여러 강렬한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고 있었죠. 매튜가 없어진 지금 이런 것들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게 어쩐지 배신처럼 느껴져. 앤은 어느 날 저녁 앨런 부인에게 말했어요. 매튜가 너무 그리워 항상 그럴 거야. 그런데도 앨런 부인. 세상과 삶은 여전히 너무 아름답고 흥미롭게 느껴져. 오늘 다이애나가 웃긴 말을 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어. 매튜 일이 있고 나서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웃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해. 매튜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을 좋아했을 거야. 앨런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매튜는 지금 잠시 우리 곁을 떠나 있을 뿐이고 그걸 아는 것을 여전히 좋아할 거야. 우리는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으로부터 마음을 닫아서는 안 돼. 하지만 내 기분도 이해해. 우리 모두 같은 경험을 하거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없을 때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마치 배신처럼 느껴지고 삶에 대한 흥미가 다시 돌아올 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지. 오늘 오후에는 매튜의 무덤에 장미를 심으러 묘지에 다녀왔어. 앤이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래전에 매튜의 어머니가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온 작은 흰 스코틀랜드 장미가지를 가져갔어. 매튜는 그 장미를 가장 좋아했거든. 가시가 있는 줄기에 작고 달콤한 꽃이 피었지. 그의 무덤 옆에 심을 수 있어서 기뻤어. 마치 매튜가 좋아할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그에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천국에도 그런 장미가 있으면 좋겠어. 아마 매튜가 사랑한 작은 흰 장미들의 영혼이 모두 그곳에 있어 그를 맞이해 주겠지. 이제 집으로 가야 해. 말일 나는 혼자 있고 해 진력이 되면 외로워할 거야. 내가 다시 대학으로 떠나면 말일 나는 훨씬 더 외로워할 거야. 앨런 부인이 말했어요.
애는 대답하지 않고 작별 인사를 한 후 천천히 그린 게이블스로 돌아갔어요. 마릴라는 현관계단에 앉아 있었고 애는 그녀의 옆에 앉았죠. 뒷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커다란 분홍색 소라 껍데기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소라 껍데기 안쪽에 매끄러운 나선형 무늬에는 바다의 아름다운 노을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죠. 애는 연한 노란색 인동덩굴 가지를 모아 머리에 꽂았어요.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고 향긋한 꽃향기를 맡을 수 있었죠. 내가 없는 동안 스펜서 의사가 왔었어. 마릴라가 말했어요. 내일 시내에 안과 전문의가 온다고 하니 꼭 가서 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구나. 가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어. 그 사람이 내 눈에 맞는 안경을 맞춰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내가 없는 동안 여기 혼자 있어도 괜찮겠니? 마틴이 나를 데려다 줘야 하고 다림질이랑 빵 굽는 것도 해야 해서. 괜찮아요. 다이애나가 친구로 와줄 거예요. 다림질이랑 빵 굽는 것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어요. 손수건에 풀을 너무 많이 먹이거나 케이크에서 석유 냄새가 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마릴라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었는지, 늘 공경에 빠졌었지. 마치 넋이 나간 사람 같았어. 머리 염색했던 일 기억나니? 물론이죠.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앤이 웃으며 머리에 단단히 따아 올린 머리를 만졌어요. 가끔 그때 머리카락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기도 해. 하지만 많이 웃지는 않아. 그때는 정말 큰 문제였거든. 머리카락 색깔이랑 주근깨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주근깨는 이제 거의 없어졌고, 사람들은 내 머리색이 밤색이라고 좋게 말해주잖아. 조지파이 아주머니 빼고, 어제 그 아주머니가 내 머리색이 예전보다 더 빨갛게 보이는 것 같다고. 아니면 검은색 드레스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고 말하더니 빨간 머리에 익숙해졌냐고 묻더라고. 마릴라, 나는 조지파이 아주머니를 좋아하려는 노력을 거의 포기하려고 해. 전에는 그 아주머니를 좋아하려고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조지파이 아주머니는 도저히 좋아질 수가 없어. 조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마릴라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러니 불쾌할 수밖에. 그런 사람들도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 엉겅퀴에 가시가 왜 있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지. 조지가 가르치는 곳이 어디라고 했지? 아니, 내년에는 퀸즈로 돌아갈 거야. 무디 스퍼전이랑 찰리 슬론도 마찬가지고 제인이랑 루비는 가르치는 일을 할 거고 둘 다 학교를 구했어. 제인은 뉴브리지에서 루비는 서쪽 어디에서 길버트 블라이스도 가르치겠지? 응. 애는 짧게 대답했어요. 정말 훤칠한 청년이지. 마릴라가 멍하니 말했어요. 지난 일요일에 교회에서 봤는데 키도 크고 씩씩해 보이더구나. 같은 나이대에 그의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존 블라이스는 참 좋은 아이였어. 우리 둘은 정말 친했지. 사람들은 그를 내 남자친구라고 불렀어. 애는 갑자기 흥미를 느끼며 마릴라를 쳐다봤어요. 정말 마릴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우리는 다퉜어. 그가 용서를 빌었을 때 나는 용서하지 않았지. 나중에는 용서하려고 했지만 나는 삐치고 화가 나서 먼저 벌을 주고 싶었어.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블라이스 집안 사람들은 모두 자존심이 강했거든. 하지만 나는 항상 조금 미안했어. 기회가 있었을 때 용서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마릴라의 삶에도 로맨스가 있었군요. 애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 날 보고는 상상도 못하겠지?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는 거란다. 모두가 나와 존을 잊었어. 나 자신조차도 잊고 있었지. 하지만 지난 일요일에 길버트를 보고 모든 게 다시 떠올랐어.